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은 뭐 랠리가 계속 돼요. 네. 지금 오늘은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네.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오늘도 간밤에 보니까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패닉셀링이 좀 진정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미 뭐 급등락을 해서 예.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네네. 이제 패닉셀링이라는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얘기였고 이미 이제 다 회복을 진정이 했죠. 됐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실적과 유동성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 지표는 그닥 좋지가 않죠. 이제 또 걱정도 많이 나오는데 왜 지수만 이렇게 빨리 가느냐.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가와 이제 실물은 코스티 콜라니가 얘기한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하고 비교를 했었죠. 강아지는 지금 저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이제 힘이 들어서 천천히 뒤따라가는 모습. 자,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강아지가 저 앞에 간 강아지가 주인한테 달려올 거냐? 주인이 서둘러서 강아지한테 뛰어갈 거냐? 이게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달 말까지 또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분기 말이 끝나면 이제 2, 4분기 여러 지표가 또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평가를 7월 초에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계속 기간 조정 양상이 이어질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약 바이오의 완탑 위주의 시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완탑 위주로 가는 시장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등락 이후에 이번 주부터는 좀 섹터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장세가 유지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악재도 있고 연준이 든든하게 버텨주는 부분만큼은 뭐 유동성이 있어서 최고의 든든한 우군일 텐데 코로나의 이제 2차 대유행 우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쪽에서 다시금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고 뭐 브라질 하루에 뭐 35,000명, 페루, 남미 쪽에서 지금 네.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너질 수 있다. 팬데믹이 네. 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간에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죠. 예. 사실은 글로벌 팬데믹이 진정된 적은 없었어요. 락다운을 풀기 전까지도 네. 추세가 꺾인 적은 없었고 다만 이제 중국이 이제 쭉 가라앉았다가 요새 베이징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고 우리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나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남미 뭐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일본과 러시아 계속적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총체적으로 총 숫자적으로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꺾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글로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락다운을 통해서 그걸 보조하느냐 전 세계 정부가 쿠폰을 발행해서 네. 이제 소비를 진작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2, 4분기는 그나마 버텼죠. 미국 경제도 아마 이제 7월 초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당이나 이제 보조 쿠폰 이런 걸로 버티는데 여기서 다시 락다운을 하면은 그냥 다 죽자는 얘기죠. 경제 활동을 못해서 죽으나 코로나 감염이 무섭지만 이건 뭐 치사율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컨트롤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이고 문화인데 우리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는 안 하지만 마스크 쓰기를 확장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잘 쓰죠. 잘 그러니까 쓰는 편이죠. 사실은 이런 국가는 이제 재확산이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런 문화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모여서 그냥 파티하는데 다들 마스크 하나도 안 쓰죠. 뭐 카지노 출입시켜 놨더니 다들 마스크 벗고 다니고 뭐 해변가에도 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막기가 좀 어렵죠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국가 중심으로는 하반기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다만 그런 달에서 다시 경제를 락다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국가별 대응 체제로 갈 텐데 그러면 뭐 락다운은 안 하고 다시 이제 뭐 그 강화하는 쪽으로
치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는 걸 계도한달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제는 하반까지 끌고 갈 텐데 치명적으로 재확산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경제는 좀 돌아설 걸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코로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댓글 보니까 제일 많이 달려요 요즘에. 그렇죠. 예. 이제 저희도 시황 기사를 쓰는데 누구도 모르니까요. 이게 그 미국 경로를. 오르면은 뭐 네. 연준 때문에 오른 거고 네. 내리면은 코로나 때문에 내렸다고 이제 쓰면 되는 거냐 뭐 이런 댓글들을 봤는데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어요. 음. 월요일 화요일 급등락한 거는 그 이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연준 이슈가 있었죠. 예, 그렇죠. 월요일 날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된다 그랬고 어렵다는 얘기였죠. 시장은 뭘 주목했느냐 하면은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있었죠. 그게 물경 직접 1차 시장에서는 5천억 불, 2차 시장을 통해서는 2,500불을 매수한다 그랬는데 그 매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이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먹고 야 그러면 연준에서 생각했던 계획했던 돈 풀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월요일 날 폭락을 했던 건데 하루 만에 이제 연준에서 기준을 세웠죠. 회사채 산다 그러잖아요. 회사채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주겠다. 그 발표를 하면서 화요일 날은 다시 올라온 거니까 초반에는 이제 시장에서 해석할 길이 단서를 못 찾아서 그냥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알고 보니까 연준 위시였구나라는 걸 이제 사후적으로 안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이 카드까지 보냈기 때문에 연준의 다음 카드는 이제 1차 발행 시장 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하는 일들이라서 설레도 없고 이제 뭐 담당자가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머리 싸매고 방법을 찾고 있을 거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묘수가 나올지 또 기대는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중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양재 측과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 관계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긍정적인 그 스탠스를 제시를 분명히 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네. 중국이 경쟁 국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 같다. 네. 물론 근거는 없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 그 발언에 무게가 있는 거죠. 그 평범한 일반 필부가 하는 얘기하고 글로벌 리더 그 중에서도 세계 완탑 미국의 리더가 근거 없는 얘기를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막 한다. 사실 이걸로 인해서 그 지금은 글로벌 리더십의 위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줘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VVIP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놓으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실무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리더는 가서 이제 악수하고 도장 찍고 결론을 맺으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보면은 실무진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밥상 뒤집기가 아주 주특기죠. 그러니까 아랫단에서 실무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해봐야 뭐 가서 윗선에서 엎어버리면 그러면 실무자끼리 만나도 사실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이제 멀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미중 협상도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당위로는 미국과 중국은 찢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밸류체인 단이나 소비와 생산뿐만 아니라 금융 메커니즘 쪽으로도 완전히 G2 국가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고 글로벌 경제를 생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간의 이제 이해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주로 지금은 미국의 입장으로 공격하는 형태이고 중국은 지금 수세에 몰려 있지만 언제나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계속 이 문제는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재정학적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가 됐습니다. 네. 일단 폭파가 된 거고 이후에 뭐 GP나 이런 곳에 다시금 군사 배치를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후에 아직까지 도발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보니까 한국이 미국 측에 대북 경제 제기에 완화해달라고 한 매체에서 요청 사실을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북주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 방사주는 또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게 일단 북한이 주잖아요. 이 모든 네. 행위 자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은 그 폐쇄 경제를 오래 지속되고 자력 경쟁을 외쳤지만 이런 글로벌리한 세상에서 자력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산업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식량 자급자족도 안 되는 국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해외 인력을 통해서 근근히 이제 버텨왔는데 사실 나름대로 금강산을 열어준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큰 결심을 한 거죠.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걸 물리치고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세웠던 게 이제 자립경성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슬로건을 뿌리치고 해외에 문호를 개방해서 앞마당을 열어줬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진행이 안 된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산업화의 길을 베트남 모델을 따라가서 이제 우리 인민들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인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체제 유지를 전환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어서 왔는데도 뭐 줄 듯 말 듯.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은 이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사실은 기차 타고 천천히 갔던 건데 4박 5일 동안 거기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판이 엎어지고 그럼 이제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조금만 참으면 이제 배부를 수 있다는 그걸 심어줬는데 그게 안 됐으니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건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는 말이 쉬울 수 있겠지만 당장 굶어 죽는 판에 그 말이 들어올 리는 없는 거고 아마 북한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일 거다. 그게 이제 아마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왔을 거고 이 말인즉슨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국면을 풀기 위해서 이제 미국 쪽에 설득을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한반도 주권의 문제가 이제 남의 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민족사적으로 시대마다 고비마다 이런 이제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큰 사건으로 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이념 논쟁을 떠나서 북한 문제는 정말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만약에 우발적 상황으로라도 정말 그 한반도에서 누군가가 어떤 국가는 또 그걸 원하죠. 어떤 변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려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겠죠. 또 그렇게 가야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국론을 모아서 좀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있겠지만 좀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해외에서 볼 때도 양비론으로 가면은 항상 그 어느 쪽인간 빌미를 주게 되죠.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현명한 지혜가 좀 모아졌으면 싶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안 좋다고 지금 얘기는 나와요. 북한에 코로나가 뭐 몇 명이 확진됐는지 사실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없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일 거고요.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걸 봐서는 거기도 이제 코로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 북한 경제는 지금 많이 어려운 거겠죠? 많이 어렵죠. 예. 저도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경태 통일연구원 교수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 규모가 당연히 2016년에 비해서 50분의 1로 떨어졌다래요. 그나마 없는 GDP가 지금은 뭐 거의 아사 직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거의 국가 부도의 위기고 유일한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즉 관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개발 관광을 재개 안 하니까 자기들이 그 해변을 개발해서 중국이나 해외에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걸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것도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러면 외화벌이를 할 방법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는 거죠. 내부에서는 자력 경쟁은 안 되고 식량도 부족한데 부족한 에너지나 식량을 살 외화도 없다. 이 상황은 그냥 아사 직전의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참 이렇게 여유 있는 쪽에서 보면은 왜 저래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거 조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네. 나와요. 사실은 뭐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금이 확보되신 분들은 네. 이번에 뭐 미리 못 들어온 분들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유동성의 강함을 또 확실하게 느끼신 분들은 다르다. 이 네. 이제 증시를 받치는 유동성 자체가 이게 펀더멘털하고 좀 따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조정의 가능성은 보시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폭으로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양쪽 다 확실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예. 이를테면은 유동성으로 버티는 장이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여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죠. 예탁금이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샀는데도 아직도 예탁금이 50조에 육박하는 상황.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런 상황은. 두 번째는 개인 자금이 우리 국내 시장은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시장이 아니에요. 잠겨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한 18% 수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370조 수준인데 지금 30조를 사고 50조가 대기하고 있고 여차하면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부동산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라서 부동산 주택 부분이 5천조 가량 되는데 주식 시가총액은 이제 올라서 한 1,550조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언밸런스한 국가가 없는데 이제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번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은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바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부동산 자금은 부동산 쪽에 머물렀던 자금이었는데 그렇죠. 성향이 다르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보여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자금의 성격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이제 총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5천조 시장에서 일부만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또 은행에 그냥 그 무수익 자산 뭐 예금 이자 없이 있는 자산이 또 이게 900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이 머니 무브의 흐름을 한번 지금은 이제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1,700 넘었을 때부터 이자가 만만치 않으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 뷰를 유지하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조정을 얘기하는 근거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유동성 환경을 재점검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었냐는 거죠. 역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1,500조 시장에 만약에 100조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 보면은 우선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공매도를 지금 선물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선물 시장과 공매도는 같은 그룹이다. 그래서 이들이 박스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는 이걸 끊지 않으면 우리는 수급적으로 또 맞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공매도를 풀기 전에 선물 시장의 외국인 대항마의 세력을 받쳐주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금감위에서도 제도 개선을 한다래니 만약에 그거 제도 개선한다면 우리 시장은 수급으로 또 딱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확실히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국내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섹터나 이쪽은 뭐 확실히 과열인데
여타 반도체나 이쪽은 과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보장 쪽은 일본 대체 쪽으로 이제 성장의 뭐 팩터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가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 유동성이 공급된다. 제가 볼 때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지금 오버밸류를 말씀하시는 분의 근거는 이제 실물 경기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하반기에 가봐야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수는 위기 전으로 올라갔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근거고 말씀인데 지금 상황은 과거에 평가했던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현 시장을 진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잣대가 필요한 시장이고 그것은 유동성이라는 세 글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을 이제 조금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시장 환경은 분명히 만들어졌어요. 원달러 환율 지금 뭐 1,200원대 초반, 1,100원대까지도 내려갔었고요. 근데 투자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와요. 네. 기본적으로 자산 얼로케이션상 예. 여유가 있을 때 들어오겠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산이 팬데믹 이후에 한 7%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다 비어 있는 상태죠. 해외에 국내 시장에서 열심히 팔았던 건 이제 급전이 필요했던 북유럽에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꼭 돈을 써야 되는 그 기금이나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 뭐 거기는 이제 그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그런 데서 찾아간 거고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뭐 중동의 국부 펀드나 이런 데서 찾아갔던 거고 그동안에 여유 자산을 가지고 이머징 마켓에 자산 배분했던 쪽에서도 이제 그 여유 자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쪼그라들다 보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줄어들었다. 유동성이. 이 국내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은 늘었는데 그동안 그 패시브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히 액티브 자금을 운영했던 펀드 내에서 자산을 보면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돼야만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직 충전되는 모습은 딱히 보이지 않고 회복 구간이니까.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보면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여건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더 팔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충전이 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해외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보다 다른 국가 유럽이나 이런 쪽이 이머징 쪽이 회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은 지금 재정을 써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 4분기까지는 전부 지표가 다 엉망이죠.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3, 4분기 중반은 돼야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월 넘어가면서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지표를 발표했는데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히 억눌려 있던 상태에서 활동을 하니까 지표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면 올라가요. 다만 이제 이 보조금이 끊어지고 구직자 활동을 통해서 급여로 통해서 이제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3, 4분기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이게 추적해야 될 경로인데 아직까지 이건 좀 불투명하죠. 그래서 아직 시장이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2, 4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3분기가 돌아가는데 활동하는 그것까지 봐야 아마 공격적인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한 2, 3주는 계속 기간 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